여러분, 중앙선관위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아니,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동네북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국민의 밉상 기관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채용 비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조카, 예비 사위까지도 여러 가지 부정 채용을 저질러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것일까요? 중앙선관위가 신의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의 직장입니까? 선거 때 잠시 반짝하고 나서는 그렇게 편한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죠. 책임도 없고 사실상 할 일도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출장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사실은 출장을 빙자한 외국 관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말이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서 이 선거제도를 배운다, 견학한다. 아니,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제도를 배우려면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몰디브로 갑니다. 몰디브. 그리고 코타키나바루로 갑니다.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방콕 찍고 코타키나발루 찍고 몰디브 찍고, 이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라고 있죠. 이자가 바로 또 부정채용을 저질렀다고 하는 자인데 이자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는 말이죠. 2019년 모의 재외선거 확인 점검 목적으로 10박 11일 일정으로 말이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스위스 베른,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방문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라는 자는 10박 11일입니다. 10박 11일. 근데 간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두바이 한번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스위스의 베른. 스위스 갑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가고 싶잖아요. 바르셀로나 한번 가고 싶잖아요. 이런 데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김 전 사무총장하고 4급 내지 6급 공무원이 4인이 나갔는데 1인당 850만 원씩 썼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4월 치러진 이 총선 재외 점검을 나간다면서, 그러니까 재선거 점검. 그러면서 선거인이 120명밖에 없어. 우리나라 교포가 120명밖에 없는데 거기 나가서 뭘 점검을 하겠어. 거기 간 것이 바로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여기 가서 3박 4일 머물면서 말이죠. 관광하고 온 겁니다. 시시때때로 나갑니다. 재선거가 있든 없든 나갑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년 동안 국외 출장만 선관위에서 12회를 나갔고 인원은 39명, 그리고 비용이 2억 2,70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해외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7회 나간까지 다 하면 1년간 6억 원을 펑펑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장지가 대개 선진국, 휴양지, 관광지 이런 데입니다. 이번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거 점검을 간다면서 선관위 직원 6명이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온 겁니다. 이 코타키나발루가 말레이시아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서 관광하고 온 겁니다. 무슨 해외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다나? 거기 가서 뭘 배운다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외선거를 점검을 하느니 어쩌고 하면서 돈을 펑펑 써대고 있는데 2023년 5월 1일부터 9일까지 호주하고 홍콩을 간 이 출장자 같은 경우에는 3,370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이 김세환이는 또 2021년에는 이탈리아하고 체코를 갔어요. 이때는 3,477만 원을 썼고, 또 박찬진 사무차장이라는 자는 2021년 8월부터 8월 달에 미국 가가지고 3,743만 원을 썼습니다. 정말 이러니 이게 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당을 그냥 지들 멋대로 규칙을 바꿔가면서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들이 말이죠. 수당을 갖다가 이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도 매월 위원장 같은 경우 290만 원, 위원 같은 경우 215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안건 검토 수당이다, 또 출무 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저것 더해가지고서 적게는 235만 원부터 많게는 555만 원까지 매달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목적으로 수당 챙기고 이런 목적으로 출장 가도 출장이 그런데 관광 가고 이렇게 신의 직장인이 누가 이 중앙선관위를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이니까 군청에 근무하는 애도 시청에 근무하는 애도 다른 데 근무 멀쩡히 하고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이리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는 가족기업처럼 말이죠. 감사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감사를 27년 했는데 이런 조직은 처음 봤다. 사기업인 줄 알았다.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의 지금 실태입니다. 이런 중앙선관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체가 답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선거는 또 부실하게 관리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전선거 같은 거 바꿀 생각 안 하고 국민들로부터 말이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이런 중앙선관위를 우리가 월급 주면서 말이죠.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중앙선관위 해체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거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 해체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겸임으로. 그 얘기는 사실은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것은 이 대법관이 겸임할 수 있을 만큼 널널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널널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널널하게 만들어 놓고 월급 팡팡 주고 수당 팡팡 주고 그렇게 팡팡 놀러 다니고 그리고 선거는 개떡같이 관리하고 부정채용은 밥 먹듯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혈세 이게 거머리 아닙니까? 이 혈세 거머리 그냥 폭파시켜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해체가 정답입니다. 자, 중앙선관위 해체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 강신업도 말이죠. 오상정 단장도 지금 중앙선관위 해체해야 된다고 지금 그 비리를 갖다가 열심히 지금 집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강신업 역시 중앙선관위 해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같이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외쳐봅시다.